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혹시 심의위원회 조치를 감경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요.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해 학생의 처벌이 목적일까요?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아서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과 피해 학생의 치유가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 회복과 분쟁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아래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계 회복이 무엇인가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관계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명 이상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을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야 하고요. 가해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피해 학생 측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가해 학생의 행동을 인정을 해주는 과정들이 사실 쉬운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언제 운영되나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되고 접수가 되고요. 전담기구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과정들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들과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안 처리 전 과정, 학폭위가 열린 이후에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의를 한 경우에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같이 만나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관계 회복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이 두 분이 같은 분이기도 해요. 한 분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부장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전 과정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유의사항이 있다고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양측 학생이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이 됩니다. 피해 학생이 많거나 가해 학생이 많은 경우에도 동의한 학생들끼리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 무조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계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다고 해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 더 큰 피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은폐나 축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통해서 관련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교장 종결제가 무조건 진행이 된다거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혹시 심의위원회 조치를 감경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이 점 기억하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녀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분쟁 조정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은 분쟁 조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분쟁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 중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분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조정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 조정, 또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쟁 조정은 신청한 이후에 5일 이내에 시작을 하고요. 조정 기간은 최대 한 달 이내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 조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분쟁 조정의 주체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분쟁 조정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쟁 조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에서 더 이상의 진행을 거부하겠어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중간에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을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때는 분쟁 조정의 의미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에도 중지가 되고요. 거짓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을 때 이때에도 당연히 중지가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분쟁 조정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합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와 교육감이 분쟁 조정이 성립될 때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7번째 분쟁 조정이 종료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분쟁 조정이 종료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분쟁 조정을 한 달 이내에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종료된 내용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또는 동급생끼리 또는 상급생과 하급생 간 이런 폭력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혹시라도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 간에도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학부모님들, 보호자분들의 조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관계 회복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의사전달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관계 회복과 분쟁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도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학교 현장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라 호미스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